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훅자극에 추가로 징벌 관세를 얻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국에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총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을 관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면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비금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오는 5일부터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차등을 둔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날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관세율은 한국을 25%를 비롯해서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에는 20%, 대만에는 32%, 베트남 46%, 캄보디아는 49% 등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브라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5일부터 부과하는 10%의 기본 관세는 국가별 최종 관세에 포함된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를 비호혜적인 관세, 무역장벽, 기술장벽, 비과학적 위생 기준 등이 있는 최악의 침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날 발표에서 빠졌는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입니다. 막상 그동안 계속 겁을 줬었는데 북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는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자동차와 쌀을 콕 찍어서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적시된 미국 표준의 미수용,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접근 방식을 방해한다는 문구도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출했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한미 FTA로 사실상 한미 양국 간 관세가 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과 막대한 무역 적자가 이번 25%의 상호관세 부과에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 가중은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상호관세는 추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앞선 발표에 따라서 당장 3일 자정부터 별도의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자동차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협상 여지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보복 조치와 관세 전쟁 확대에 따른 국제 통상 질서 급변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상호관세 대상국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여럿 포함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캐나다 동맹 등 3대 동맹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통상체제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영향을 받게 될 무역 규모가 33조 달러, 약 4경 8,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에서 18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라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2027년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 GDP가 7,630억 달러, 약 1,125조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방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표의 상호 관세가 막상 적국인 러시아에는 비껴갔는데요. 현재 무역 규모로 볼 때 상호 관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시오스에 러시아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경쟁국인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매겼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러시아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의미 있는 무역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은 연간 350억 달러, 약 51조 3,975억 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쿠바, 벨라루스가 상호관세의 칼날을 피했는데요. 북한과 쿠바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벨라루스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다만 엑시오스는 미국은 트럼프표 관세 목록에서 오른 모리셔스와 브루나이보다 러시아와 여전히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교역의 규모를 보더라도 러시아를 관세에서 배제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조와 관련해 러시아가 향후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조 여부에 따라서 러시아 석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과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번 상호관세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1호 관세 표적국 국가였습니다. 이미 이들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 1기 시절 맺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유예받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의 경우 이런 유예 조치에 한 달의 시한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연장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